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안재웅입니다. 우리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3년 6월 29일에 출범하여 자연을 자연답게,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모토로 협의회 조직과 공직자, 사업가, 전문가 등 모든 시민이 지구와 인류의 상생을 위해 구체적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범시민 운동기구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15년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씀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사회적 안정과 통합, 그리고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지구 환경 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의 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SDGs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목표를 위한 행동은 다른 목표 달성에 유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균형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목표 전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 통합,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생각해 지역 발전을 이뤄가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사회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 각자의 영역에서 풀어왔거나 고민해왔던 문제들을 다 함께 모여서 해결해보자는 모든 시민들의 협의 운동기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요? 미국의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은 1962년 발표한 침묵의 봄에서 화학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침묵의 봄은 특히 모기 방제용 살충제 DDT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DDT는 모기한테만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곤충에게 영향을 주고 생물 농축 효과를 통해 이 곤충을 섭취하는 새의 몸속에 DDT가 계속 축적됩니다. 결국 새는 죽고 더 큰 동물의 먹이가 되고 화학물질의 영향은 먹이사슬 위쪽 방향으로 향하고 결국 인간의 식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레이첼 카슨은 간 질환에서 암까지 DDT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적용할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들을 볼까요? 지난 10월 17일은 유엔이 공인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었는데요. 빈곤과 기아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념일로 정한 지 올해로 벌써 30주년이 됐습니다. 지난 30년간 과연 빈곤층은 많이 줄었을까요?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을 비롯한 전 세계 물가 상승 압박이 심해지면서 빈곤층의 어려움은 더 커졌죠. 올해 아동 400만 명이 추가로 빈곤에 빠졌다는 유니세프 분석 결과도 있는데요. 강대국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생활고를 겪는 미국인들이 늘면서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한 차량 행렬이 하루 최대 3,000대까지 늘어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복지위기 대상자는 107만 명으로 2018년 34만 명보다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위기가구 조사는 2달에 한 번씩 1년에 6차례 이루어지는데요. 지난해 2번 이상 위기가구 명단에 오른 사람도 전체의 20%인 20만여 명에 이릅니다.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는 고독사는 빈곤의 상징처럼 여겨지지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는 3,600여 명으로 3년 전 대비 47%나 늘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의 경제 상황을 살펴봤더니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이 70%에 이릅니다.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이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지난해부터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예방사업도 시작되긴 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 빈곤층의 비율도 커지고 있는데요. 빈곤이 곧 불행이 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가 절실합니다. 2023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연일 폭동이 있었습니다. 세계 10대 선진국 순위에 들어가는 프랑스가 못 살아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인종차별 등에 대한 이민자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이 누적되어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사회적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고 이주민이라고 배척하거나 또 사회 빈곤층이라서 배척하는 등 포용적인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폭동사회가 된다는 것을 프랑스 파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미래 세대에 오염되지 않은 자원을 남겨주자는 거였는데요. 사회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가난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AI가 우리 이 미래 세대의 많은 분야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가 하지 못하는 많은 창의적인 일자리, 따뜻한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천연자원을 지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일자리로 공정한 분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환경을 위해서, 특별히 경제를 위해서, 특별히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SDGs의 통합적 사고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SDGs 17개 목표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